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방역과 확진자 및 중환자 대처에 힘써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디자인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도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디자인은 예술과 산업의 분야를 넘어 우리 생활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민간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문제점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의 범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 10월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운영 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국내 디자인 산업의 균형 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 특화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광주,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각 지역 디자인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디자인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도엔 대전시와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도 지역디자인센터가 설립되어 디자인진흥원으로 출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디자인센터의 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역적, 예산적 범위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역디자인센터의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디자인 산업의 진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소외 지역이었던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건립하여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의 디자인을 융합하여 경제활동 및 중소기업의 기술과 상품 개발에 주력한 물론 공공디자인 및 사회안전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디자인센터 혹은 디자인진흥원의 필요성은 충남도의 문화관광, 주력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의 활성화로 지역 내 디자인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도 디자인 산업 관련 지원 및 진흥과 관련된 산업은 충남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및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 디자인 관련 중추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경남 양산시에 개소한 미래융합디자인연구소, 서울디자인재단과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대구 경북디자인센터로 디자인 개발 산업이 추진되다가 강원디자인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선진국 수준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에 주력하며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진흥을 추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1970년대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디자인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디자인 연구 지원을 위한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속 미래디자인 융합센터가 개관되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디자인 트렌드, 소비 형태 등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디자인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전문 연구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기반으로 디자인 산업 육성 및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통상부 자원부는 2002년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운영 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지역디자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디자인 플라자 구축, 디자인 전문을 통한 지역특화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도모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의 목적은 첫째, 지역디자인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 둘째,
디자인 접목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의 고부가가치와 도모. 셋째, 디자인 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 극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충청권이 아닌 대전 중심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어 충남도의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참여 및 홍보가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관련 기반 조성 사업 구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정책 전략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디자인 지원 산업이 지역의 불균형으로 지속되어 자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디자인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지역 디자인 센터 설립 및 운영 요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회 또한 증가하는 도내 디자인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디자인 센터 설립을 근거하는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디자인 센터는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광범위해지는 디자인의 정의와 역할을 반영하며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전략적으로서 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디자인 센터를 설립했지만 충남에만 지역 디자인 센터가 없습니다. 이에 충남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충남 디자인진흥원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최의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0개 센터를 구축하고 국비 20여억 원을 지원받는 DK워크, 즉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디자인의 힘으로 성장하는 곳,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최고의 디자이너와 제조혁신 전문가 지원, 4천여 건의 컬러, 소재, 기술 정보 제공, 혁신적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 사업, 기업 제품과 홍보를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지원, 디자인 제조 혁신을 통한 시너지가 대한민국 산업의 에너지가 됩니다. DK웍스. 예, D워크 사업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까지 10개의 센터 구축 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도가 구축 예정 입지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디자인 중심 기반으로 많은 예산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계획을 받아 정책적으로 제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사업 전략을 진행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디자인 정책과 전략으로 낙후된 디자인 산업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상품,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극적 전략이 아닌 충남도민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화는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폴더폰은 첨단 기술과 함께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응용한 상품이더라도 제품 디자인 면에서 감동적인 외관 디자인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도 디자인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 글로벌 시장 보고서
의하면 전문가의 광범위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현재 디자인 시장, 디자인 잠재력 및 범위를 분석하고 제품 개발 및 연구 개발과 같은 다양한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상품 포장 기술, 주문 배달 플랫폼 등 기술 혁신과 발전은 제품의 성능을 더욱 최적화하여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 등 디자인 산업은 다양하고 중추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도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청남도는 디자인진흥원 같은 디자인 총괄기관의 부재로 디워크 등 국비를 지원받는 공모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지적과 주장에 대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수업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교육의 뉴노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단순히 강의를 녹화,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온라인 수업이 가진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집은 학교이자 방과후 교실이자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마음을 먹어도 공부 습관을 잡기가 쉽지 않게 이런 이유로 계층 간 학습 격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 격차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등교하여 수업을 받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등교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백신 접종 학생과 비접종 학생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전면 백신 접종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계층 간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오픈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런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에듀얼 등 선호도가 높은 학습 사이트의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발표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청소년 등 11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으로 멘토단을 별도 운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관리는 물론 진로, 고민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런을 시작하였고 취지를 밝혔는데 서울런에 참여하는 국내 8개 교육 콘텐츠 전문업체는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3개, 전문 강제 1개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교육사들이 복원이라는 서울론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하였다 합니다. 서울론을 이용하면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회원 가입으로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신이 서비스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회원 전용 강의는 서울론 회원이면 누구나 에듀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 분야 강의 등 진로 취업을 위한 전문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 강의는 일반 시민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울론 오픈과 함께 4개 분야 241개 강좌가 1차로 제공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코딩 교육, 초중 고교 대상 금융 교육, 미래 유망 직업 소개 등 서울시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강좌를 추가로 제공함은 물론 3D 메타버스 공간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캠퍼스다운이라는 성공 창업기업의 사례와 활동과정 등을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론 이용 청소년들의 해소격차 해소를 지원할 멘토링도 시작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생 500명으로 구성된 서울론 멘토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강의 수강만으로 부족한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학습 관리를 지도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울론처럼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의 차별화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또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충남도와 함께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을 없는지요.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주목받는 미네르바 스쿨과 무료 온라인 강의 서비스인 칸 아카데미 등은 비대면 시대 온라인 강의 발전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능동적 학습과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전혀 다른 거꾸로 학습 등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은 수업에 앞서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강의 동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세계 여러 대학이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퀴즈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도를 세분화해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생의 접속 시간, 실시간 퀴즈 응답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시장, 교육, 비대면 사회, 관광, 산업 등 비대면의 사회 환경을 접목하여 각각의 강점과 장점을 도출하여 충남도만의 체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의 계층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에 따라 우리 충남도만의 독창적인 중장기 전략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고 계획과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비대면 사회의 교육 분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